국민이 선택한 리더십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른쪽 더하기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8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이 70%에 육박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강한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69.5%, 부정평가는 28.7%로 긍정평가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오히려 상승한 수치라 국민 신뢰가 더 두텁게 쌓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역별로도 긍정평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여론도 분명합니다. 12.3 비상개혁과 김건희 사건을 다루는 특별재판부에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했습니다. 이는 공정과 정의를 향한 국민 마음이 표심으로 그대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지지율이 높아지고 개혁 여론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금 대통령에게 더 큰 힘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개혁의 동력은 계속 커지고 있으며 국민의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변화를 원하는 민심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이동호를 둘러싼 새로운 파문이 터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최근 한 방송에서 주진우 기자가 폭로한 내용이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이동호와 관련된 거래 내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그 금액을 보면 대통령실이 왜 초비상인지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충격적인 금액은 얼마였을까요? 일반 정치 후원금 수준을 훨씬 넘어선 액수였습니다. 일분일가 관계자는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사건이라며 대통령실 내부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동호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이미 수많은 의혹과 추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주진우 기자가 밝힌 충격적인 금액의 전모는 공개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며 사건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목해주시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질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각할 때 이용한 3억 8천만 원짜리 비밀 통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윤석열은 사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터치 부탁드립니다. 윤석열은 국민 세금으로 안가해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출근하지 않거나 늦게 출근했습니다. 때로는 가짜 출근 차량을 보낸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부 예산 3억 8천만 원을 전용해 지하 비밀 통로를 만들어 출근했습니다. 초호화 호텔 못지않은 침실과 편백나무 사우나까지 설치했습니다. 윤석열의 비밀 통로는 용산 대통령실 공사 과정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차장 벽을 허물고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벽과 지붕을 설치했습니다. 출입도 관계자 외에는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뒤편에는 최고급 호텔 수준의 침실과 500만 원짜리 편백나무 사우나가 마련됐습니다. 사우나에는 벽걸이 TV와 건식 사우나 돌멩이가 배치됐습니다. 윤석열은 밤마다 먹고 마시고 사우나를 즐기며 업무실 침대에서 잤습니다. 이 3년 동안 대한민국은 여러 문제로 처참한 상태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우나가 있는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이 처음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에 대해 사형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이대 딸의 충격 직업 공개. 드디어 조이대 대법원장의 딸의 직업이 밝혀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명함조차 내밀기 힘든 놀라운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 최고 자리까지 오른 조이대 대법원장. 그의 딸이 선택한 길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서도 철저히 감춰져 있었던 만큼 그 정체가 공개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고액 연봉이나 안정적인 직업을 넘어 사회적으로 상징성이 큰 자리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조이대 딸의 실력과 경쟁력이 그만큼 뛰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주변 관계자들 또한 그녀의 성취가 노력과 열정의 결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궁금증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조이대 대법원장의 딸은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그 직업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화면을 2번 누르면 정답이 공개됩니다. 독재자로 불린 전두환. 그런데 모두가 인정한 단 한 가지 업적은 무엇이었나? 평생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논란 많은 인물로 평가받아온 전두환. 그는 강압적인 통치 방식과 여러 정치적 비판 속에서 지금까지도 독재자의 이미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가장 싫어하던 사람들조차 단 하나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비판과 논란 속에서도 이건 정말 잘했다 라고 평가되는 유일한 업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업적은 정치적 성향을 완전히 떠나서 학자들과 전문가들, 심지어 비판 세력들까지도 잠시 의견 대립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전두환이 남긴 수많은 정책 가운데 한국 사회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독재자라는 강한 낙인 속에서도 논란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던 그의 생애, 그 속에서 유일하게 잘했다고 불린 단 하나의 성과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놀라운 정체는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궁금증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을 톡톡 2번 누르면 정답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무너뜨린 충격적인 배신자가 드러났습니다. 특검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뒤에는 가장 가까웠던 인물의 배신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시절부터 절대적으로 신뢰받았던 측근으로 모든 주요 보고와 결정이 그의 손을 거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그는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증언을 하며 탄핵 절차의 핵심 증거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특검은 이 인물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의 몰락을 결정지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배신자는 겉으로는 충성을 다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이미 정권 교체를 계산하며 정치적 거래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정치권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최재형 의원의 신호로 보고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권 내부에서도 이 인물을 다시는 믿을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몰락은 외부 세력의 공격이 아니라 결국 내부의 칼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윤 전 대통령을 무너뜨린 그 배신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께서도 태극기를 2번 눌러 그 배신의 충격적인 실체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쓴 세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른쪽 더하기 표시와 좋아요를 눌러달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개인 수영장 의혹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논란을 지켜본 최종권 전 외교부 1차관은 망감이 교차한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 인사 예산을 담당했던 핵심 인물이다. 그는 과거 야당으로부터 외교부 장관 공간이 호화롭다는 질책을 받은 경험을 언급했다. 지금 상황과는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 중인 수영장은 대통령 관저 마당에 설치된 시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대신 한남동으로 집무실을 옮기면서 외교부 장관 공간이던 곳이 대통령 거처로 바뀌었다. 최 교수는 장관들이 공간에 들어가면 낡은 부분을 고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과거엔 벽지 하나 바꾸는 것도 쓸데없는 예산이라 공격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 수영장까지 등장해 씁쓸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또 관저 마당에 설치된 정자 자리에 원래 장독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의용 전 장관 시절 외국 인사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공간이었다. 그러나 현재 그 자리는 2023년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 출품된 정자 형태 작품으로 바뀌었다. 그 설치와 과정도 지금까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무너뜨린 충격적인 배신자가 드러났습니다. 특검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뒤에는 가장 가까웠던 인물의 배신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시절부터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측근으로 모든 주요 보고와 결정이 그의 손을 거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는 내부 정보를 흘리고 증언을 바꾸어 탄핵 절차의 핵심 증거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특검은 이 인물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의 몰락을 결정지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을 다했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정권 교체를 계산한 정치적 거래를 진행 중이었던 겁니다. 정치권은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체제 전환의 신호라며 술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권 내부에서도 이 사람을 다시는 믿을 수 없다는 말까지 나왔죠. 윤석열의 몰락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칼날에서 시작된 셈입니다. 과연 윤 전 대통령을 무너뜨린 그 인물은 누구일까요? 태극기를 2번 눌러 배신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진숙 남편의 정체,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맞서 싸우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파장은 바로 그녀의 남편에게서 터져나왔습니다. 무려 14살 연상인 남편의 정체가 밝혀지자 정치권과 재계가 동시에 술렁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한국 경제를 흔들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가려져 있던 그림자가 이제 드디어 빛을 본 것입니다. 이진숙이 홀로 싸워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 뒤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권력이 버티고 있었던 걸까요? 체포의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던 이유. 그리고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했던 배경. 그 중심에는 바로 남편이 있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의 정체,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트를 톡톡 2번 누르면 숨겨진 진실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차기 대구시장 일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결혼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정치권 전체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김부경, 이진숙, 주호영 등 유력 인사들이 후보군에 포함됐지만 대구 시민들의 선택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기존 정치인 출신이 아니었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해온 신진 인물이었습니다. 보수의 심장으로 알려진 대구에서 이런 반전이 있을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심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긴장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지방 균형 전략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열렬한 지지가 정치 판세를 뒤바꿨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죠.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단순한 수치에 그치지 않고 대구 지역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바람을 상징합니다. 한 시민은 이제 사람 이름이 아니라 실력과 소통 능력을 보고 뽑는다는 뜻 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표심 변화가 대한민국 정치의 향후 스크림을 가능할 중요한 신호라는 점도 주목됩니다. 시민들의 선택이 가져올 후속 움직임에 정치권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 시민들이 최종 선택한 차기
서울시장 1위 후보는 과연 누구일까요? 태극기를 2번 눌러 놀라운 결과를 지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지켜본 이재명의 단 한마디. 듣고 모두 경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여권의 중심 인물이자 현 전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판 상황을 지켜본 뒤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공개되는 순간 정치권 전체가 술렁이며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재판장을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긴 듯 걸음을 옮겼고 동행한 취재진이 조심스럽게 입장을 묻자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특유의 침착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의미와 날카로운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고 하죠. 현장에 있던 기자들조차 지금 방금 그 말이 맞나요? 라며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정도로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재판을 보며 남긴 말은 무엇일까요? 지지일까요? 경고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예상 밖의 평가일까요?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그 한마디가 바로 공개됩니다. 충격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조용히 준비해왔던 결정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던 일부 언론 지원 구조가 전면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수 언론사로 쏠린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왜 구조가 바뀌지 않느냐는 의문이 계속됐죠. 하지만 오늘 발표된 개편하는 분위기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효율성 중심으로 재편하고 국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꾼다는 것. 특히 온라인과 SNS 중심 홍보 체계로 전환되면서 낡은 방식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구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특정 언론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국민 세금이 더 정확하게 쓰이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투명성이 높아지고 예산 낭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방향성을 지지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가락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가져올까요? 아니면 논란이 더 커질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뉴스가 필요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속보입니다. 오늘 오전 황교안이 특검에 체포됐습니다. 환영하시는 분들 오른쪽 더하기 표시와 좋아요 눌러주세요. 12.3 불법 계엄의 실체를 추적 중인 내란 특검팀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체포 장소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연행됐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 선전선동입니다. 국가전복 시도와 연관된 중대범죄로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전에 2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황교안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지자들도 현장에 몰려들었습니다. 이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특검팀이 재차 자택 문을 두드렸습니다. 황교안은 작년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공개 지지한 내용입니다. 그는 지금이 종북 세력을 척결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국회의장과 한동훈 대표의 체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적 선동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검은 황교안이 온라인에서 계엄을 정당화했다고 판단합니다.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위험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황교안은 특검 사무실로 이송됐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추가 공범과 지시관계를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직 총리의 체포로 12.3 내란의 진실 규명이 본격화됐습니다. 김용현 최후 진술 조국이 공산화될까 두렵다 눈물의 호소. 김용현 씨를 응원하시면 우측의 하트와 태극기를 꾹 눌러주시고 공유 버튼으로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주세요.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는 최후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정에서 외쳤습니다. 내 조국이 공산사회주의로 바뀔까 두렵다고 말입니다. 김 전 장관은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 형량이 무섭지 않다 합니다. 재판 결과가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까 두렵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준비에 사적 목적 전혀 없었다고요.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생각했다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역 군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명예훼손되고 내란 희생양이 됐습니다. 대통령 계엄 선포와 장관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요. 명령 이행한 게 범죄입니까? 김 전 장관이 호소했습니다. 무고한 현역들 처벌 말아달라고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입니다.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사회주의냐 기로에 섰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최후 진술은 단순 변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향한 절규입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은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차기 대구시장 1위 모두의 예상을 깼다. 전혀 예상 못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정치권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부겸, 이진숙, 주호영 등 쟁쟁한 인물들이 후보군에 올랐지만 정작 대구 시민의 선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기존 정치권 출신이 아닌 시민들과 직접 소통해온 신인 인물이었죠.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심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긴장했고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지방 균형 전략이 통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지지가 판도를 바꿨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는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대구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죠. 이제는 사람보다 실력을 보고 뽑는다. 대구의 표심이 대한민국 정치의 향후 흐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구 시민이 선택한 차기 시장 1위는 누구일까요? 태극기를 2번 눌러 놀라운 결과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공유까지 부탁드려요. 충격 속보입니다. 민주당이 결국 보수 유튜버 전학리를 경찰에 공식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고발로는 부족하다라며 입국 금지 수준의 강력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오른쪽 더하기 꼭 눌러주세요. 이 사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한국사 강사 출신이자 보수 성향의 방송인 전항일. 그가 최근 방송에서 대통령을 향한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일반 시민이 아니라 대통령을 향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 발언을 중대정치선동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지난 11일 전항일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정식 고발했습니다. 김현 국민소통위원장은 영향력 있는 인물이 이런 위험한 말을 퍼뜨린 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항일이 오히려 이 내용을 쇼트 영상으로까지 재업로드하며 논란을 스스로 키운 겁니다. 자극적인 제목까지 붙어 정치권 전체가 더 크게 들끓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강경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전항일은 지난 10월에도 대통령을 둘러싼 허위 의혹을 퍼뜨렸다가 이미 한 차례 고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또 한 번 스스로 불을 지핀 셈입니다. 지기현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도 내란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환영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더하기 표시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과정까지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이를 수용한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수사를 시작하며 검찰, 경찰, 공수처의 사건 이첩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는 물론 내란 관련 고소고발 사건 전반이 수사 대상입니다. 특히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항고 포기 모두 이례적 조치로 간주돼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내란 특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 관련 범죄와 그 과정의 수사 재판 문제까지 특검 권한에 포함됩니다. 특검팀은 28일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특검과 침묵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수사 경과를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국민이 선택한 리더십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른쪽 더하기 표시와 좋아요 눌러주세요. 8일 여론조사 꽃의 발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70%에 육박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69.5%, 부정평가는 28.7%.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 의견이 부정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도 수치가 올랐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점점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봐도 긍정평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와 경북에서도 긍정이 부정을 넘어섰습니다. 서울과 충청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연령대별 분석도 주목할 만합니다. 40대는 90%에 육박하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젊은 층과 노년층 모두 긍정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세대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겁니다. 한편 특변재판부 설치에 대한 여론도 명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김건희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 뜻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지지율은 계속 오르고 있고 개혁을 향한 여론도 뜨겁습니다. 국민은 지금 대통령에게 더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무속인이 된 순돌이 이건주가 김지민을 보고 소름 돋는 말을 남겼습니다. 김준호와 김지민이 드라마 한지붕 세 가족의 순돌이로 유명한 무속인 이건주를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지민이 충격적인 과거를 털어놨습니다. 용하다는 점집을 지인들과 어렵게 찾아간 날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그녀를 본 무속인이 갑자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쟤는 빼고 들어와라. 그대로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2곳의 점집에서 연달아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유조차 듣지 못한 채 밖으로 쫓겨난 그 순간 현장은 술렁였습니다. 이건주의 표정도 순간 굳어졌습니다. 용하다는 무속인들이 김지민을 보자마자 기겁하며 거부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기운이 보였던 걸까요? 화면을 2번 통 누르는 순간 그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긴급 속보, 대구를 떠나라. 이재명 정권의 거센 압박에도 굴하지 않았던 철의 여인 이진숙. 그녀가 한동훈을 향해 던진 직격탄이 보수 민심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서슬퍼런 일갈에 가슴이 뻥 뚫리셨다면 우측에 하트와 태극기를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진숙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세요. 현장의 뜨거운 반응을 공유해봅시다. 단 하루 만에 탄핵 소추를 당하고 수없이 국회로 소환되며 온갖 수모를 겪었던 이진숙 전 위원장.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온몸으로 견뎌낸 그녀가 마침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동훈 전 대표가 측근들을 대동하고 대구 서문시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내가 국회에서 홀로 싸울 때 당신은 대체 뭘 했나? 수십 건의 탄핵이 쏟아지는 동안 도대체 어떤 투쟁을 했느냐며 한동훈의 방조 논란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인내해온 자와 외면한 자의 정면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당을 흔들지 말고 대구 시민을 흔들지 말고 당장 대구를 떠나십시오. 이진숙의 마지막 경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과연 대구 시민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벌어지는 이 대결의 결말이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 재판을 지켜본 이회창의 단 한마디. 현장 그대로 얼어붙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보수의 상징이라 불렸던 원로 정치인 이회창 총재가 직접 재판 상황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입을 연 순간 정치권 전체가 숨을 삼켰다고 합니다. 긴장감이 법정 안을 가득 채우며 그 순간 모든 시선이 그의 말에 집중되었습니다. 재판장을 나오는 이회창 총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말없이 서 있었고 동행한 취재진이 조심스럽게 입장을 묻자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의 눈빛과 표정 그리고 말투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발언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차분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의미와 날카로운 메시지 그리고 정치적 함의까지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조차 서로 얼굴을 확인하며 지금 들은 게 맞나요? 라며 충격에 빠졌다고 하죠. 일부는 긴장으로 숨을 죽였고 일부는 눈을 크게 뜨며 그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과연 이회창 총재가 윤 대통령의 재판을 보며 남긴 말은 무엇일까요? 경고일까요? 지지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예상 밖의 평가일까요? 이번 발언이 앞으로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리고 여야 간 긴장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그 한마디가 공개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놓치지 마세요. 황영웅 복귀를 막아선 결정적 인물 누구일까요? 은퇴한 줄 알았던 황영웅 3년 만에 복귀 직전 제동이 걸렸습니다. 강진청자 축제 무대를 단숨에 막아버린 결정적 인물의 정체 지금 공개합니다. 한때 제2의 임영웅을 꿈꿨지만 논란 속에 무대를 떠났던 황영웅 씨. 최근 한 지역 축제 섭외 소식이 전해지면서 복귀가 가시화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현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른 트롯 가수들에게까지 피해가 간다며 복귀를 공개적으로 가로막는 강력한 목소리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결국 예정됐던 무대는 끝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등장이 축제 무대 전체를 뒤흔든 셈입니다. 과연 누가, 어떤 이유로 황영웅의 재등장을 필사적으로 막은 걸까요? 황영웅 복귀를 무산시킨 소름 돋는 배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화면을 빠르게 2번 톡톡 두드려 주시고 댓글로 황영웅 씨 복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단독 박정희 장손 해병대 수료 547명 중 미 해병대 장군상 수상한 충격 반전. 자, 우리 구독자님들 자랑스러운 청년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손인 박세현 씨가 해병대 1323기로 무사히 수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육군대장, 아버지는 육사 출신이라 육군 집안이라 불렸지만 박세현 씨는 미국 유학 중 스스로 해병대를 지원했고 심지어 가장 힘든 수색대를 지망했다고 합니다. 이는 명문가의 자부심을 스스로 증명하려는 의지였습니다. 역시 그 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547명의 신병 중 최우수자에게만 수여되는 미 해병대 장군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상은 훈련 기간 내내 최고 성적을 유지한 이에게만 주어지는 영예입니다. 한파 속 천자봉 고지를 정복하고 받아든 빨간 명찰이 더욱 빛나 보입니다. 그 명찰은 해병대 최정예를 상징하는 징표입니다. 수료식에서 아버지 박지만 씨와 힘껏 포옹하며 잠시 울먹이는 아들의 모습에 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순간 부자의 감동이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백을 그대로 이어받은 박세현 이병, 앞으로도 나라를 든든하게 지켜주길 응원합니다. 독재자로 불린 전두환. 그런데 모두가 인정한 단 한 가지 업적은 무엇이었나? 평생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논란 많은 인물로 평가받아온 전두환. 그는 강압적인 통치 방식과 여러 정치적 비판 속에서 지금까지도 독재자의 이미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가장 싫어하던 사람들조차 단 하나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비판과 논란 속에서도 이건 정말 잘했다라고 평가되는 유일한 업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업적은 정치적 성향을 완전히 떠나서 학자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심지어 비판 세력들까지도 잠시 의견 대립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과연 평생 독재자로 불리던 전두환에게 사람들이 대체 왜 이 한 가지 업적만큼은 인정한 걸까요? 그가 남긴 수많은 정책 가운데 한국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논란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던 그의 생애 속에서 유일하게 잘했다고 불린 단 하나의 성과, 그 놀라운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증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톡톡 2번 누르면 정답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한 남성을 보자마자 달려가 껴안고 아버지라고 부른 겁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술렁이었습니다. 카메라 기자들도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이런 반응이 나온 걸까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단순한 지인도 비즈니스 파트너도 아닙니다. 삼성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가장 먼저 조언을 구하던 사람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어린 시절부터 늘 곁을 지켜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경영 고민은 물론 삶의 문제까지 함께 나눠온 조용한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삼성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그 존재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거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더욱 충격으로 다가온 겁니다. 이재용 회장이 먼저 다가가 따뜻하게 껴안으며 아버지처럼 생각한다는 말을 건네는 순간 주변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만큼 두 사람의 관계가 깊고 특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재용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아버지라 부른 그 인물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 화면을 빠르게 2번 터치하면 정체가 바로 공개됩니다. 충격 속보입니다. 윤석열 탄핵의 스모킹건 배신자는 최측근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무너뜨린 결정적 배신자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특검 결과 탄핵의 스모킹건을 쥔 인물은 놀랍게도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20년 넘게 믿어온 복심이었습니다. 그는 위태로운 순간 대통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치명적인 내부 기밀을 유출했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을 맹세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정권 교체 세력과 은밀히 접촉했습니다. 정치적 거래를 통해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겁니다. 여권 내부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며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외부의 압력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측근의 배신이 정권을 흔들었습니다. 20년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권력의 핵심부에서 벌어진 냉혹한 배신극입니다. 이 충격적인 설계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화면의 태극기를 2번 터치해주세요. 댓글에서 그 충격적인 정체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 박서진을 괴롭힌 선배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무명 시절 그가 겪은 충격적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그는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한 선배 가수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요. 못생겼고 가난하고 노래도 못하면 가수하지 마라. 어린 시절 꿈꾸던 박서진에게 깊은 상처였습니다. 말보다 더 힘든 건 행동이었습니다. 행사장에서 같은 무대 서지 못하게 압력 넣고요. 무대 뒤에선 대놓고 무시하며 괴롭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박서진은 무대를 지켰습니다. 눈물로 버틴 시간들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죠. 세월이 흘러 이름을 알린 지금, 당시의 아픔 떠올리며 그는 말했습니다. 그 선배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다고요. 하지만 대중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그 가수가 과연 누구인지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오랫동안 감춰진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화면을 2번 터치하면 정답이 공개됩니다. 가수 정수라, 정주영 아들이란 소문이 이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한 방송에서 수십 년간 철저히 숨겨온 비밀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정수라는 이 사실을 오랫동안 감췄습니다. 조용히 살아왔죠. 음악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많은 이들이 그를 새롭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라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정주영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부담을 피해 스스로 가수의 길을 택한 겁니다. 자신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선택이었죠. 가족들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녀의 선택을 조용히 존중해왔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그간 감내해온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앞으로는 진솔한 모습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마음도 전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용기 있는 고백에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에도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충격입니다, 여러분. 지금 65세 이상이면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무려 4가지나 있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 지원금은 완전히 없어지고 맙니다. 결국 손해보는 건 국민 본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단 한 번만 신청 절차를 마치면 그 이후로는 평생 자동 입금되며 중단되지도 않고 재심사도 거의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혜택인데도 많은 분들이 자신은 대상이 아니라거나 번거롭다며 미루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본인 통장에 입금됐어야 할 금액이 증발합니다. 이 네 가지 지원 제도는 생활비와 의료비, 기초보장까지 노후 삶의 질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현금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시스템은 복잡하고 주민센터 안내도 불친절해서 대다수가 평생 혜택을 놓치고 지나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이제 필요한 건 오직 하나, 신청 단 한 번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알아서 챙겨서 입금해 줍니다. 이건 혜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중요하니까 지금 화면 2번 눌러서 저장하시고 부모님과 어르신들께 꼭 전달해 주세요. 한 번의 터치가 누군가의 생활비를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배우 전미선이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이유를 전해드립니다. 수많은 작품에서 명품 연기를 보여주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던 그녀입니다. 전미선의 안타까운 소식이 다시 한번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망 직전까지 영화 개봉과 연극 무대를 앞두고 활발히 활동하던 중에 전해진 소식이라 세간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가족과 주변 동료들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할 만큼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기에 그 배경을 두고 많은 의문이 쏟아졌습니다. 호텔 객실에서 혼자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 마지막까지 가족에게조차 차마 털어놓지 못하고 철저히 숨겨야만 했던 끔찍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왕성한 활동 이면에 꽁꽁 숨겨진 그녀를 오랜 시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던 먹먹하고도 비극적인 진짜 이유 무엇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톡톡 2번 누르면 정답이 공개됩니다. 충격적인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정권이 법까지 개정하며 무리하게 몰아냈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단 28일 만에 국회의원 배지를 가슴에 달고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거센 탄압과 압박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던 이진숙 당선인의 강인한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화면 우측에 하트와 태극기를 누르고 댓글로 이진숙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번 6.23 재보궐선거에서 경남 달성 군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낸 이 당선인은 피눈물 나는 28일간의 선거운동 끝에 마침내 값진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녀는 거리와 시장 곳곳에서 만난 주민들이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반드시 막아달라며 한 목소리로 간곡히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대한 권력에 홀로 맞섰던 그녀의 외로운 투쟁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위대한 국민들이 직접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과거 이재명 정권은 그녀를 축출하기 위해 17년 역사의 방통위를 통째로 무력화하는 전대미문의 폭거를 저질렀지만 이진숙은 당당히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강력한 정치인으로 키워낸 셈입니다. 이 경이로운 역전극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로 하트와 태극기를 누르고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대구를 향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절박한 호소가 대구 전역을 흔들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당부에 공감하신다면 우측에 하트와 태극기를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박근혜 응원이라고 남겨주세요. 대구의 운명을 가를 역사적인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와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가 지난 4일 달성군 유가읍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직접 찾았습니다. 유영화 의원과 지역 당원들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 무려 1시간 동안 깊은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나라 안팎의 상황이 결코 편안하지 않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대구가 보수의 중심으로서 우뚝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추 후보를 향해 달성군을 천지개벽시킨 그 경험으로 대구 경자를 반드시 살려달라며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를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선거라고 못 박았다는 점입니다. 어려운 처지이지만 일당백의 정신으로 싸워달라는 격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추 후보와 김부겸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보수의 결집이 승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충격 보도. 삼성 이재용 회장 노조의 과도한 요구에 직격탄 날렸다.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를 향해 정조준했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측 하트와 태극기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재용 지지라고 남겨주세요. 최근 이재용 회장은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고액연봉을 받는 일부 계층이 무리한 보너스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 회장은 삼성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노조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기업 문화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되며 향후 삼성의 노사 관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재용 회장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속보입니다. 트럼프의 충격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을 이끌 더 나은 리더는 누구인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카메라가 가득한 외신 인터뷰 현장이었습니다. 예고 없는 돌발 질문이 트럼프에게 날아들었습니다. 기자가 던진 질문은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 중 누가 더 나은 대통령인지 물었습니다. 순간 현장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한 인물 선호를 넘는 질문이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국익을 지킬 실질적 역량을 갖춘 인물이 누구인지 매우 민감하고 정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 후 그가 내놓은 답변은 현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외교적 수사나 모호한 말은 없었습니다. 철저히 현실적인 계산과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고려한 뜻밖의 평가였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꼽은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의 계산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무엇인지 주목됩니다.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화면을 2번 눌러보세요. 이번 발언은 한미 관계와 한국 정치 지형에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이재명을 배신한 사람 탑3.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크게 배신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은 한때 이재명의 편이었다가 결정적 순간에 뒤통수를 친 인물 3명을 꼽아봤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3위는 유동규입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가장 가까운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까지 맡길 정도로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함께 성남의 굵직한 개발 사업을 진두지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개발 사건이 터지자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핵심 증인으로 돌아선 겁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가장 치명적인 적이 된 셈입니다. 2위는 이낙연입니다. 같은 민주당에서 대선 경선까지 함께 치른 동지였습니다. 국무총리 출신 거물급 정치인으로 당 안팎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선에서 패배한 뒤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당내에서 이재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더니 급기야 탈당까지 감행했습니다. 민주당 분열의 상징적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1위는 따로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우측의 하트와 태극기를 꼭 눌러주세요. 정답이 공개됩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4,000명 중 2,800명이 파업에 돌입하며 1,500억 원이라는 충격적인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이번 파업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측의 하트와 태극기를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환자가 먼저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기업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닷새 동안 총파업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체 조합원 4,000명 가운데 무려 2,800명이 동참한 대규모 파업입니다. 평일에 연차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노조 측이 내건 요구 조건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1인당 3천만 원의 경력금, 평균 임금 14% 인상, 그리고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내용입니다.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 결국 파업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사흘간의 부분 파업만으로도 항암제와 에이즈 치료제 생산이 중단되어 1,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측의 추산이 나왔습니다. 노조는 내일부터 연장 근무와 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무기한 준법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대표 기업이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환자들에게 갈 약이 멈추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긴급 속보. 전한길 씨 무리한 수갑 착용에 경찰, 검사 정면 고소. 전한길 씨 측이 자신에게 무리하게 수갑을 채워 인격을 모독한 경찰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들을 상대로 정면 고소에 나섰습니다. 공권력의 무리한 수갑 사용에 분노하신다면 우측 하트와 태극기를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수갑 남발 금지라고 남겨주세요. 전 씨 측은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경찰관들과 검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및 법 왜곡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발적으로 출석한 피의자에게 굳이 수갑을 채우고 이를 언론에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인격권 침해이며 공권력 남용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이를 입증할 결정적 근거가 따로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향후 법정 공방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인권 보장을 위한 전한길 씨의 결단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탄핵을 선언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발언에 공감하신다면 하트와 태극기를 누르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사태는 오늘 오전 대통령이 회견에서 자신의 사건 기소를 특검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언급하며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법과 상식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즉각 인터넷에 글을 올려 피의자가 스스로 죄를 없애는 것이야말로 법과 상식을 버린 뻔뻔한 범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지신의 기소를 취소한다면 국민과 함께 탄핵에 나서겠다는 결정적인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 상황이 심각한 이유는 수사 대상자가 수사를 멈출 수 있다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의 추진 여부는 여야의 정면 충돌을 발발시킬 최대 갈림길이며 이제 모든 행보가 국가의 운명을 가릴 것입니다. 충격 속보! 사법부의 포청천, 이진관 판사가 심우정 전 총장의 침묵을 깨고 내란 실행의 결정적 증거를 끌어냈습니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운 이 통쾌한 승리의 소식을 더 많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오른쪽 하트와 태극기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진관 판사를 남겨주세요. 그동안 심우정 전 총장은 법적 권리를 내세워 수차례 증언을 거부하며 버텼지만 이진관 판사의 날카로운 추궁 앞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비상 상황에서는 공식적인 공모 절차 없이도 즉각적인 검사 파견이 가능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박성재 전 장관과의 통화가 단순한 상황 파악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내란 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공모였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절차상 불가능하다던 거짓 방어막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난 셈입니다. 과연 이번 자백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결정적 열쇠가 될까요?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믿으신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시고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긴급 속보. 3년 전 윤석열의 선택이 유가 폭등 위기 막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외교가 대한민국을 지켰다고 생각하신다면 우측에 하트와 태극기를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윤석열 해안이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이 뉴스를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사우디까지 직접 날아갔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석유공사와 사우디 아람코 사이에 역사적인 원유 공동비축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석유공사 울산지사 저장소에 아람코가 자사원유 530만 배럴을 저장하고 국내 수급 비상시 한국이 그 물량을 최우선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8년 7월까지 무려 5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전, 포스코, 롯데케미칼이 사우디 아람코와 손잡고 사업비 15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는 블루 암모니아 생산 사업 의향서도 체결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사우디 변전소 공사를 수주했고 청정 수소 분야 협력 양해각서도 5건이나 맺었습니다. 중동의 전쟁에 먹구름이 끼고 국제 유가가 요동치는 지금 2023년에 체결된 이 계약이 얼마나 탁월한 선견지명이었는지 비로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수급 비상시 재고 물량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어 간접 비축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석유만 챙긴 게 아니라 미래 에너지인 수소 산업까지 동시에 설계해온 윤석열 정부의 자원 외교입니다. 중동 전쟁이 현실이 된 지금 그 진가가 새롭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밀어붙인 정상 외교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충격 속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의 두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최승호 위원장이 매달 1,000만 원에 달하는 직책 수당을 이중 수령해온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황당한 소식에 분노하셨다면 우측의 하트와 태극기를 누르고 댓글로 파업 반대 의사를 당당히 밝혀주십시오. 최 위원장은 회사 월급을 고스란히 챙기면서 정작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조합비에도 손을 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음성적인 통과 방식입니다. 지난 3월 집행부는 파업 찬반 투표라는 중대한 사안을 앞세워 슬쩍 수당 신설안을 끼워 넣었습니다. 교묘하게 설명서 맨 끝자락에 숨겨둔 탓에 대다수 조합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전형적인 묻어가기식 꼼수이자 조합원 기만행위입니다. 7만 조합원이 매달 모으는 7억 원의 거금. 하지만 이 돈의 생사 여탈권은 단 5명의 운영위원이 쥐고 있습니다. 감시기구인 대의원회는 3년째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단 3명이 모여 이명만 찬성하면 수억 원의 향방이 결정되는 엉터리 구조. 견제도 감시도 없는 완벽한 깜깜이 운영의 극치입니다. 회사의 정당한 대가와 노동자의 혈세를 동시에 가로채는 수당 잔치. 이것이 과연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노조의 본 모습입니까? 향후 수당 규모가 월 7천만 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 DX 부문 조합원 4,000명이 이미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무너진 과반 노조의 지위, 그리고 산산조각난 7만 조합원의 신뢰. 과연 이들의 폭주는 어디까지일까요? 긴급 속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치명적인 허점이라고 강하게 직격했습니다. 선거 관리에 있어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부실함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우측의 하트와 태극기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이번 사태가 왜 그토록 심각한 문제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직접 엄중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민주공화국에서 그 무엇보다 철저하고 엄정해야 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힘든 허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실제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전날인 3일 서울 송파구, 강남구, 동작구, 광진구 등 서울 시내 주요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유권자들은 마감 시간까지 투표를 마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어야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지만 이 대통령은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 단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관계기관을 향해 행정부가 가진 모든 권한과 책임을 총동원해 문제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명백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한편 현재 서울 송파구의 한 투표소 앞에서는 이번 사태에 분노한 주민들과 유튜버들이 밤샘 대치를 이어가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표함 반출마저 전면 중단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선거 결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여야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동반자라며 이제는 갈등을 넘어 민생 개선과 국민 통합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충격 속보. 삼성 이재용 회장이 파업 직전에 던진 승부수가 진짜 소름 돋습니다. 이재용의 승부수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바로 우측에 하트와 태극기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재용 화이팅 남겨주세요. 삼성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총파업이 예고된 순간 노조가 공작을 멈추겠다고 큰 소리치던 바로 그때 삼성 면접장에는 끝도 없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5년간 6만 명 채용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파업 중인 사업장에도 신입사원 수백 명이 이미 정식 투입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회사를 박살내려고 파업을 하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업보다 더 무서운 건 노공 의혹 상실인데 지금 여론은 완전히 역풍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나갈 사람은 그냥 다 나가라. 빈자리는 열정 넘치는 새 얼굴들로 싹 교체하겠다는 압도적인 승부수입니다. 노조가 파업을 길게 끌수록 공장이 멈추는 게 아니라 세대 교체가 미친 듯이 가속화될 뿐입니다. 기득권 노조의 횡포를 신입들의 열정으로 압살하는 이재용의 경영 능력,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대 교체가 답일까요? 아니면 노조의 요구가 정당할까요? 화면을 빠르게 2번 탁탁 누르고 속 시원한 의견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연임제 속에서 8년간 나라를 책임진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산업화 이후 수십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희망과 좌절을 동시에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국민을 속이지 않고 국민을 위해 싸우며 내가 만든 대통령, 내가 지지해서 대통령이 된 이재명은 권력과 기득권을 향해 거침없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100년 안에는 이재명 같은 대통령 나오기 어렵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역사적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의 임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단임 5년제라는 특수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대통령을 뽑아 국가를 운영하지만 연임은 불가능합니다. 한번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두 번째 임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과거 독재 권력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이제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같은 위기의 시대, 불과 5년으로 충분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정책, 국민 삶을 위한 대책들을 살펴보면 그 답은 명확해집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연임제 속에서 8년간 나라를 책임진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이후 줄곧 서민과 노동자,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거 문제, 복지 확대,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까지. 긴급 속보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이주용 검사가 외로이 조리돌림당하며 죽어갈 시간만 남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검사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우측에 하트와 태극기를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박상용 힘내라 라고 적어주세요. 최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는 지난 17일 TV조선 방송에 출연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동료 이주용 검사의 속사정을 털어놨습니다. 박 검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주용 검사는 대장동 1심 판결 직후 항소 이유서와 항소장 등 핵심 서류까지 직접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휘부가 대장동 항소를 포기했고 이어 위례 사건까지 연달아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검사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다는 정황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평소 술과 담배도 하지 않던 이 검사가 3월 말 암수술까지 받은 상황에서 국조특위가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한 것이 결정타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박 검사는 이 검사를 일과 가족밖에 모르는 최고의 검사였다고 평했습니다. 아울러 박 검사는 SNS를 통해 집권 여당 내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시작됐고 수사 검사들에 대한 사냥이 먼저 시작됐다는 강한 비판을 내놓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의로운 검사들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리더십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른쪽 더하기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8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이 70%에 육박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강한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69.5%, 부정평가는 28.7%로 긍정평가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오히려 상승한 수치라 국민 신뢰가 더 두텁게 쌓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역별로도 긍정평가가 대부분 우위였습니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 경북에서도 긍정이 부정을 앞섰습니다. 서울과 충청권에서는 상승폭이 뚜렷했습니다. 연령별로도 지지 흐름은 확실합니다. 40대는 90%에 가까운 압도적 지지를 보냈고 젊은 세대와 어르신들도 모두 긍정을 더 많이 나타냈습니다. 세대를 넘어서 국민이 대통령에게 힘을 모으고 있는 셈입니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여론도 분명합니다. 12.3 비상계엄과 김건희 사건을 다루는 특별재판부에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했습니다. 이는 공정과 정의를 향한 국민 마음이 표심으로 그대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지지율이 높아지고 개혁 여론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금 대통령에게 더 큰 힘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많은 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긴급 속보.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5선에 성공하며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막판에 터진 대역전극.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바로 우측의 하트와 태극기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오세훈을 꼭 남겨주세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48.94%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막판에 극적으로 역전하며 승리했습니다. 개표율 97.7% 상황에서 정 후보를 불과 0.6%포인트 차로 따돌리며 역사적인 5선 서울시장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것입니다. 오 후보는 지난 2006년부터 서울시장으로 활동해왔으며 이번이 그의 5번째 당선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그는 장동혁 대표 체제와 철저히 거리를 두는 대신 현역 프리미엄과 높은 인지도를 전면에 내세운 독자적인 전략을 펼쳤고 이것이 제대로 통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전 9시 30분쯤 공식적으로 승복을 선언했습니다. 충격 속보. 정의가 뒤바뀐 세상. 피의자가 검사의 생사여탈권을 쥐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의 핵심인 박상용 검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징계 위기에 몰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감봉 이상의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 그 최종 집행자가 바로 이재명 대표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수사했던 검사를 자기 손으로 직접 자르는 이 황당한 상황. 이것이 개인적인 보복입니까? 아니면 사법체계의 붕괴입니까? 박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받아낸 핵심 진술들은 이제 야권의 거대한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증거 없는 의혹으로 정당한 수사를 했던 검사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을 수사한 것이 이토록 큰 죄입니까? 대검찰청에서 대기하며 던진 박 검사의 이 아픈 질문에 여러분이 답해 주십시오. 이 소식에 분통이 터지신다면 우측의 하트와 태극기를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정당 수사라고 남겨주세요. 정치 권력에 의해 정의가 질식당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맙시다. 스타벅스 사태를 계기로 이재명 대표의 이중잣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최고 경영자까지 과감하게 해임하며 책임을 진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후보를 끝까지 감싸고 도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이중잣대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측의 하트와 태극기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왜 이것이 위선인지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과거 이재명 대표는 스타벅스의 텀블러 광고 문구 하나를 두고 저질 장사치라며 폭언을 쏟아냈고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까지 묻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신세계 정용진 회장은 즉시 사장을 해임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자신의 폭행 알리바이로 삼은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관대하기만 합니다. 정 후보는 1995년 사람을 폭행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자 토론하다가 다툼이 있었을 뿐이라며 변명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교묘히 빠져나갔던 사람이 선거철이 되자 5.18 당시의 상황만 또렷이 기억해낸 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5.18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신세계는 사장을 잘랐다. 민주당은 후보를 자를 수 있느냐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같은 잣대를 자기 진영에도 들이댈 수 있어야 진정한 정치인의 격이 선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26년 전 5.18 기념식 전야제 날
광주의 한 유흥주점에서 벌어진 새천년 NHK 사건입니다. 송영길, 우상호, 김민석 등 민주당 운동권 출신 핵심 인사들이 대낮부터 술판을 벌인 사건으로 당시 임수경 전 의원이 직접 폭로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5.18 영령들 앞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이들이 지금은 5.18 정신을 외치며 권력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이 이제는 정원호 같은 희보를 공천하고 있습니다. 진짜 5.18을 모욕하고 역사를 더럽힌 자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지금 부산에서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대통합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4분 5열되었던 보수 진영이 마침내 하나로 뭉치는 기적이 일어난 건데요. 이 역대급 행보에 가슴이 뛰신다면 우측 하트와 태극기를 꾹 누르고 댓글로 보수 결집의 유효성을 외쳐주세요. 오는 3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부산 해운대를 찾아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이미 지난 27일 기장시장을 방문해 힘을 보탠 바 있죠. 단 사흘 간격으로 두 거물급 전직 대통령이 하나의 후보를 위해 나란히 등판한 것입니다. 친이와 친박, 오랜 세월 원수처럼 등을 돌렸던 두 계파가 보수의 패배와 탄핵이라는 아픔을 딛고 드디어 원팀이 되었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정무수석과 사회특보를 지낸 핵심 중의 핵심 측근인 만큼 이번 행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진심의 결단입니다. 부산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대통합의 불씨가 과연 전국을 뒤덮을 수 있을까요? 보수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반격이 지금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권력을 잡아서는 안 될 정치인 탑3를 소개합니다. 3위는 조국입니다. 한때 정의의 상징이었으나 가족의 입시 비리 등 충격적인 논란들로 인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던 인물입니다. 교육 특혜 논란은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위는 한동훈입니다. 날카로운 언변과 강한 이미지로 주목받았지만 동시에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통합보다는 대립을 선택한 듯한 그의 행보가 과연 국가 리더로서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 바로 화면을 2번 눌러 확인해보세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마침내 입을 열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던졌습니다. 정치판에 전과자가 너무 많다. 이 소식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우측의 하트와 태극기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낙연 말이 맞다라고 참여해주세요. 구체적인 배경을 데이터로 들여다봅시다. 지난 2024년 총선 당선자 300명 중 무려 86명, 즉 28.7%가 전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의 실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전체 6,867명의 후보 중 무려 2,477명이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어 그 비율이 36.1%에 달합니다. 이는 일반 국민의 전과자 비율을 한참 웃도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총리는 분명히 짚었습니다. 현재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은 전과 기록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정치인들의 범죄 비율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말이죠. 결국 후보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과거를 가리고 있는 셈입니다. 범죄 유형을 보면 상황은 더욱 참담합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폭력범죄도 14%나 됩니다. 반면 과거 민주화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변명할 수 있는 집시법 위반은 고작 6%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천의 한 구의원 후보는 전과 15범이며 부산에서는 송치된 구의원 41명 중 35명이 버젓이 다시 출마했습니다. 이들은 벌금 100만 원만 안 넘기면 문제없다는 식의 후안무치한 변명까지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당들은 도대체 왜 이런 자들을 공천하는 것입니까? 이 전 총리는 그 원인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정당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고 공천이 밀실에서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며 진영 논리가 모든 상식과 범죄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호남 출신답게 보는 진영의 비리와 잘못까지 가차없이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이러한 용기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진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표싸움이나 정당 간의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 정치가 비리와 부패에서 벗어나 깨끗해질 수 있는 마지막 갈림길입니다. 이제는 우리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자 한 명 한 명의 전과 기록을 눈으로 확인하고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던진 무거운 경고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결국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용감하다고 느끼신다면 우측의 하트와 태극기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 시민단체의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이름 그대로 서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시민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고발했습니다.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4가지 혐의입니다. 함께 고발된 이름들이 무겁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 모두 5명이 한꺼번에 경찰서에 이름이 올라간 셈입니다. 이 시민단체의 한마디는 정확히 핵심을 찔렀습니다. 스타벅스 불매운동은 공권력을 동원한 폭거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무엇을 사고 팔지는 국민이 정합니다. 그걸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서 사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강요라는 직격탄입니다.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고 했습니다. 한 기업을 향한 말로는 도가 지나친 표현입니다. 국방부 행안부 장관은 행사 때 스타벅스 상품권을 빼겠다고 발표해버렸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을 시켜 상품권 사용 내역을 뒤지게 만든 겁니다. 시민단체의 의심은 더 날카롭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5.18의 아픔을 정치적 도구로 쓰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소비자가 어떤 커피를 마실지 정부가 정해주는 나라. 이건 자유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누구도 못 건드릴 것 같았던 권력에 정면으로 맞선 시민단체. 그 용기에 박수가 쏟아져야 할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소름 돋는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던진 한마디가 지금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바로 우측의 하트와 태극기를 꾹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나 의원은 지금 정부의 계산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지자체장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1조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하는 이 기형적인 구조,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나 의원의 지적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방 고가는 비어가는데 억지로 빚을 내서 돈을 뿌려야 하는 이 현실이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일까요? 아니면 지지율을 올리려는 계산된 행동일까요?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도덕적 책임부터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지금 보수 진영은 물론 세금을 내는 평범한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피 같은 세금이 정말 올바른 곳에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정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걸까요? 이 영상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무조건 공유해서 이 실체를 알리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 세금을 지킵니다. 구독하고 저랑 같이 지켜보십시오. 모르면 당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소름 돋는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던진 한마디가 지금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바로 우측의 하트와 태극기를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나 의원은 지금 정부의 계산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지자체장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1조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하는 이 기형적인 구조,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나 의원의 지적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방 고가는 비어가는데 억지로 빚을 내서 돈을 뿌려야 하는 이 현실이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일까요? 아니면 지지율을 올리려는 계산된 행동일까요?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도덕적 책임부터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지금 보수 진영은 물론 세금을 내는 평범한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피 같은 세금이 정말 올바른 곳에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정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걸까요? 이 영상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무조건 공유해서 이 실체를 알리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 세금을 지킵니다. 구독하고 저랑 같이 지켜보십시오. 모르면 당합니다. 보수 진영의 또 한 명의 스타가 탄생할 조짐입니다. 이쯤 되면 국정감사를 열어준 민주당에게 오히려 고맙다는 말이 나올 법한 분위기인데요. 대장동 국정조사 특위청문회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 조작 의혹을 밝히겠다며 호승진 전 검사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호 전 검사가 입을 열자마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그는 김용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면 이 사건은 공여자만 있고 수수자가 없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사건이 된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호 전 검사는 김용 본인이 유튜브 인터뷰에서 유동규를 수수자라고 지목했던 사실까지 끄집어내며 민주당 주장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청문회장을 얼어붙게 만든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결정적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의원님들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서슬퍼런 경고에 민주당 의원들의 표정은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호승진 전 검사의 당당한 행보를 응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우측에 하트와 태극기를 눌러주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소름 돋는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던진 한마디가 지금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바로 우측의 하트와 태극기를 꾹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나 의원은 지금 정부의 계산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지자체장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1조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하는 이 기형적인 구조,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나 의원의 지적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방 고가는 비어가는데 억지로 빚을 내서 돈을 뿌려야 하는 이 현실이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일까요? 아니면 지지율을 올리려는 계산된 행동일까요?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도덕적 책임부터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지금 보수 진영은 물론 세금을 내는 평범한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피 같은 세금이 정말 올바른 곳에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정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걸까요? 이 영상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무조건 공유해서 이 실체를 알리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 세금을 지킵니다. 구독하고 저랑 같이 지켜보십시오. 모르면 당합니다. 속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0여 년간 남몰래 쪽방촌을 후원해온 사실이 알려져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매달 사비 1,000만 원씩 기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는 이 회장의 조용한 선행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소식이 감동적이라면 우측의 하트와 태극기를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진정한 선행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회장은 2003년 상무 시절 영등포 쪽방촌에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돌보는 요셉 의원을 극비리에 방문했습니다. 선우 원장의 안내로 병원 구석구석과 쪽방촌 가정을 직접 살펴본 이 회장은 단칸 방에서 맹장 수술을 받은 아주머니와 아이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았다고 합니다. 진짜 감동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회장은 그날 회사 돈이 아닌 사비 1,000만 원을 봉투에 담아 건넸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매달 월급의 일부를 꾸준히 기부해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소, 어린이 보육시설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한 후원도 20년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 스스로 절대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해왔다는 점이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이재용 회장의 따뜻한 행보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틱톡 이재명입니다. 팔로우, 좋아요, 댓글까지 아시죠? 잘 부탁드립니다.